살고 싶으면 당장 옷 벗으십시오. 철컥, 탄창 제거, 조정관 안전, 차가운 금속음이 건조하게 헬기 내부를 갈랐습니다. 이것은 7속77 특임대의 심장 없는 괴물이라 불리는 한국군 부사관과 오만하기 짝이 없는 미군 최정예 여군 장교의 이야기입니다. 경멸로 시작된 그들의 만남이 피 튀기는 설원 위에서 어떻게 처절하고도 뜨거운 사랑으로 변해가는지 그 72시간의 기록입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두두두두두두. 블랙호크의 로터 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리며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고 DMZ, 인근 태백산맥 줄기에는 살인적인 눈보라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영하 25도의 혹한. 하지만 헬기 내부의 공기는 바깥보다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이봐요, 박도진 상사. 내가 왜 한국 군인들과 작전하는 걸 싫어하는지 알아요? 헤드셋을 통해 들려오는 여자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캐서린 대위, 금발을 단정하게 빗어 넘긴 채 마치 수술용 메스처럼 차가운 푸른 눈동자로 맞은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미 델타포스 지원조 소속이자 웨스트포인트 출신 엘리트인 그녀는 자신의 커스텀 M4 소총을 닦으며 거만한 태도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반면 맞은편에 앉은 남자는 바위처럼 미동도 없었습니다. 7697 특임대 소속 박도진 상사. 눈꼬리에서 관자놀이까지 희미하게 뻗은 흉터만이 그가 겪어온 지옥을 말해줄 뿐 그의 검은 눈동자는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그는 묵묵히 가슴에 안전벨트를 한 번 더 조였습니다. 도진의 침묵은 캐서린의 신경을 더 긁었습니다. 그녀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융통성이 없거든요. 규정, 규정, 또 규정. 이번 임무는 추락한 무인기 회수 및 정찰이에요. 난 속도와 유연함이 필요하지. 나를 졸졸 따라다니는 보모 따윈 필요 없다고요. 난 엘리트예요. 보호받아야 할 공주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알아들었어요. 그제야 도진의 시선이 천천히 그녀에게 향했습니다. 분노도, 존경도 없는 텅 빈 눈빛. 하지만 그 눈빛은 청은망은의 무게로 캐서린을 짓눌렀습니다. 대위님, 도진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습니다. 감정이 배제된 사실만을 전달하는 말투였습니다. 이곳의 적은 북한군이 아닙니다. 추위입니다. 그렇게 쓸데없이 입을 놀려 천을 낭비하다간 방아쇠를 당기기도 전에 얼어 죽게 될 겁니다. 뭐라고요? 캐서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지금 나를 가르치려 드는 겁니까? 난 아프간 사막에서도 살아남은 사람이야. 여긴 사막이 아닙니다. 도진이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 유리창을 때리는 눈발을 향해 있었습니다. 여긴 얼음 지옥입니다. 그리고 지옥은 당신이 미군 대위든 말단 병사든 차별하지 않죠. 헬기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부조종사가 강화 지점 도착을 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콱광. 귀를 찢는 굉음과 함께 기체 후미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블랙호크가 폭풍 속의 낙엽처럼 요동쳤습니다. 조종석에 경고등이 미친 듯이 깜빡였고 사이렌 소리가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피격당했다. 열추정 미사일이다. 테일 로터 통제 불능. 순식간에 중력이 뒤집혔습니다. 캐서린의 몸이 붕 뜨더니 기체 벽면에 처박혔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혼란 속에서 그녀는 보았습니다. 박도진 상사를. 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기체가 통제 불능이 된 그 찰나의 순간 그는 자신의 안전을 챙기는 대신 캐서린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고개 숙여. 도진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캐서린을 덮쳤습니다. 그의 단단한 방탄조끼와 거대한 몸이 그녀를 감싸 안으며 기체 벽 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강철 같은 팔이 그녀의 어깨를 결박하듯 끌어안았습니다. 기름 냄새, 화약 냄새, 그리고 거친 남자의 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쿠구구궁
첫 번째 충돌. 헬기가 늙은 소나무들을 들이받으며 추락했습니다. 금속이 찢겨나가는 소름 끼치는 소음. 유리가 박살 나는 소리. 그리고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뒤섞여 죽음의 교향곡을 연주했습니다. 캐서린의 의식이 흐릿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것은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 남자의 뜨거운 심장 박동이 자신의 등을 덮어주고 있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린 707 괴물과 오만한 대위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아마 처음에는 숨막히는 총격전과 긴박한 탈출 과정에 손에 땀을 쥐셨겠지만 이야기가 끝난 지금 여러분의 가슴에 남은 것은 단순한 액션의 쾌감이 아닌 그보다 훨씬 깊고 묵직한 무언가일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며 극한의 추위 속에서 피어난 인간애가 우리 삶에 던지는 메시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야기 속 배경은 영하 30도의 혹한이 몰아치는 설원이었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얼어붙고 생명이 살아가기 힘든 절망적인 공간이었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차가운 지옥은 두 주인공이 서로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하는 가장 뜨거운 용광로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캐서린은 자신의 계급과 출신, 그리고 알량한 자존심을 내세우며 도진을 무시했습니다. 우리네 삶도 이와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겉모습, 직업, 재력 같은 포장지만 보고 그 사람의 가치를 섣불리 판단하곤 합니다. 하지만 눈보라가 몰아치고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캐서린을 지켜준 것은 그녀의 대위 계급장도, 미국의 시민권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묵묵히 자신의 등을 내어주고 차가워진 그녀의 몸을 자신의 천으로 녹여준 도진의 투박한 진심이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교훈 하나를 얻습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권력이나 돈이 아니라 결국 사람의 온기라는 사실입니다. 도진이 동굴 속에서 자신의 옷을 벗어 캐서린을 안아주었던 그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그것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행위를 넘어 타인을 위해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숭고한 희생의 은유였습니다. 우리 또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매서운 눈보라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패의 아픔, 이별의 상처, 혹은 경제적인 고난이 우리를 춥고 떨리게 만들죠. 그럴 때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은 대단한 해결책이 아니라 내가 옆에 있어 줄게 라고 말하며 손을 잡아주는 누군가의 따뜻한 천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박도진 같은 존재가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작은 배려와 희생이 누군가에게는 죽음을 넘어져들 용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도진의 모습에서 우리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온몸이 흉터투성이인 남자였습니다. 과거의 아픔과 트라우마 속에 갇혀 자신을 괴물이라 칭하며 살았죠. 하지만 그는 캐서린이라는 지켜야 할 존재를 만남으로써 삶의 이유를 다시 찾았습니다. 상처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도진의 흉터가 그가 치열하게 살아왔음을 증명하는 훈장이었듯 여러분이 겪은 시련과 고통 또한 여러분을 더 단단하고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상처 자체가 아니라 그 상처를 딛고 누구를 위해 다시 일어설 것인가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캐서린은 도망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도진에게 돌아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신의를 지키며 혼자만 살기보다는 함께하는 삶을 택한 용기 있는 결단입니다. 현대 사회는 점점 개인주의화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생존 논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생존은,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함께일 때 완성됩니다. 혼자라면 춥고 외로운 겨울이었겠지만 둘이기에 그들은 봄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여러분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던 누군가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들에게 감사함을 전하고 그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것은 어떨까요? 결국 이 72시간의 사투가 우리에게 전하는 진짜 메시지는 희망입니다.
아무리 혹독한 겨울바람이 불어도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버티다 보면 반드시 벚꽃 흩날리는 따뜻한 봄날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겨울을 지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 곁에는 당신의 천을 나눠줄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며 당신 또한 누군가에게 봄을 선물할 수 있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마음에 작은 위로와 불씨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본 영상에서 들려드린 이야기는 픽션으로 구성된 창작물이며 등장하는 인물, 지명, 사건은 실제와 관련이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엔터테인먼트 및 교육적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특정 군사 전술이나 실제 사건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영감과 인문학적 고찰을 드리기 위한 스토리텔링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려드린 가슴 뜨거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그리고 앞으로도 이렇게 삶에 울림이 있는 이야기를 계속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다음번에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감동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챙기시길 바라며 저는 더 깊고 진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춥다. 그것이 캐서린을 깨운 첫 번째 감각이었습니다. 단순한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의 바늘이 온몸을 찌르는 듯한 뼈속까지 파고드는 살인적인 한기였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을 때 이마에서 흐른 따뜻한 피가 시야를 가렸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뒤집힌 헬기 잔해 사이로 칼바람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으윽, 젠장! 캐서린은 신음하며 다리를 빼내려 했지만 찌그러진 금속 파편이 그녀의 발목을 꽉 물고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갇힌 것입니다. 정신이 듭니까? 섬뜩할 정도로 차분한 목소리가 머리 위에서 들렸습니다. 캐서린이 고개를 들자 박도진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장 지금은 바닥이 되네 거꾸로 매달린 채 전술 단검으로 자신의 안전벨트를 끊어내고 있었습니다. 얼굴 반쪽이 피범벅이었고 뺨에는 깊은 자상이 나 있었지만 그의 눈빛만은 늑대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마십시오. 도진이 벨트를 끊으며 말했습니다. 연료 탱크가 터졌습니다. 지금 여기서 불티 하나만 튀어도 우린 냉동 통구이가 될 겁니다. 캐서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의 말대로 코를 찌르는 항공유 JP-8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엘리트 장교의 자존심 따위는 영하 30도의 추위와 죽음의 공포 앞에서 증발해 버렸습니다. 다리가 안 빠져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덜덜 떨렸습니다. 도지는 바닥으로 착지하자마자 지체 없이 그녀에게 기어왔습니다. 장갑을 벗고 거친 맨손으로 그녀의 다리 주변을 확인했습니다. 뼈는 괜찮군. 좌석 프레임에 끼인 겁니다. 도지는 생존 키트에서 작은 쇠지렛대 빠루를 꺼냈습니다. 좀 아플 겁니다. 이 악물으십시오. 잠깐. 얼마나 아픈. 깍. 도지는 망설임 없이 지렛대를 젖혔습니다. 찌그러진 금속이 비명을 지르며 벌어졌지만 그 압력이 풀리는 순간의 고통은 끔찍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서둘러. 도지는 캐서린의 멱살을 잡아 짐짝처럼 끌어냈습니다. 서구식 매너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살리기 위한 거친 손길뿐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헬기잔에 밖으로 굴러나와 허리까지 쌓인 눈밭에 처박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콱광, 뒤이어 엄청난 폭발음이 고막을 때렸습니다. 폭풍압이 두 사람을 덮쳤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뜨거운 열기는 순식간에 차가운 눈볼에 삼켜졌습니다. 캐서린이 고개를 돌리자 그들을 태웠던 블랙호크는 이미 거대한 불덩어리가 되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아마 즉사했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그녀와 이 무뚝뚝한 한국 군인뿐. 일어나십시오.
도진은 이미 일어나 몸의 눈을 털어내고 있었습니다. 주무장인 소총은 폭발 속에 사라졌고 그의 허리춤엔 권총 한 자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 계속 누워있으면 5분 안에 천이 355도 밑으로 떨어지고 20분 뒤엔 심장이 멎을 겁니다. 캐서린은 비틀거리며 일어섰습니다. 다행히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인은 온통 암흑과 눈보라뿐이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캐서린이 손목의 GPS를 확인했지만 액정은 박살 나 있었습니다. 제기랄 GPS가 나갔어요. 상사님 무정이는요? 먹통입니다. 도진이 짧게 대답하며 하늘과 능선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예상 경로에서 최소 3km는 북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여긴 무인지대입니다. 30km 북쪽이라고요? 캐서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최전방 접경지대란 말입니까? 이미 넘었을 수도 있습니다. 도진이 그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눈보라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폭발, 기체 결함이 아닙니다. 우린 피격당했습니다. 놈들이 생존자를 확인하러 올 겁니다. 그는 캐서린에게 다가왔습니다. 코앞까지 다가온 그의 입김이 하얗게 부서졌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대위님. 도진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계급장, 자존심, 미국 시민권 따위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여기엔 오직 산자와 죽은 자만 있을 뿐입니다. 이 거대한 냉동고에서 살아서 나가고 싶다면 입 다물고 내 명령에 따르십시오. 알겠습니까? 캐서린은 반박하려 입을 열었지만 도진의 깊고 어두운 눈동자를 마주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농담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남자가 그녀의 유일한 생명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자존심을 구겨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아. 도진이 몸을 돌려 눈밭을 헤치며 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움직입시다. 이 눈보라가 우리를 완전히 파묻기 전에. 아니면은 2발 달린 짐승이든 4발 달린 짐승이든 놈들이 우리 냄새를 맡기 전에. 멀어지는 도진의 넓은 등판을 보며 캐서린은 이를 악물고 발을 내디뎠습니다. 인생 최악의 생존 게임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 숲 너머에서 붉은 눈을 한 포식자들이 이미 그들을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Dưới đây là bản dịch toàn bộ nội dung từ phần 2 đến phần 15 sang tiếng Hàn Quốc. Được biên tập theo phong cách kể chuyện storytelling kịch tính, phù hợp với văn hóa YouTube Hàn Quốc và ngôn ngữ quân sự. 휘잉 깜바람이 협곡 사이를 지나며 마치 수천 명의 원혼이 울부짖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눈보라가 본격적으로 몰아치며 시야는 온통 하얀 죽음의 색으로 뒤덮였습니다. 빨리 움직여 다리가 돌덩이라도 됐습니까? 박도진 상사가 고함을 질러넣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소리를 뚫고 캐서린의 고막을 때려 넣었습니다. 그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채 강철 같은 악력으로 캐서린의 손목을 낚아채 허리까지 차오른 눈밭을 헤치며 끌고 갔습니다. 캐서린은 비명을 지르며 이 무례한 남자를 저주하고 싶었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염산에 타들어 가는 듯 쓰라렸습니다. 영하 30도의 추위는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코 속의 털이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눈물은 흐르자마자 뺨 위에서 얼음 결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다 눈밭에 얼굴을 쳐박았습니다. 더는 못 가요. 캐서린이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추락의 충격으로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고 이 살인적인 행군의 체력은 바닥난 지 오래였습니다. 도진이 멈췄습니다. 그는 획 돌아설더니 한 손으로 그녀를 짐짝처럼 들어 올려 늙은 소나무 둥치에 밀어붙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그의 눈빛은 분노가 아닌 미친 듯한 절박함으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잘 들어, 대위. 3분의 골든타임 법칙을 아십니까? 도진이 얼굴을 바짝 들이밀었습니다. 뜨거운 입김이 얼어붙은 캐서린의 얼굴에 닿았습니다. 차가운 물 속에서는 숨을 못 쉬어 3분이면 죽고
화재 속에선 연기 때문에 3분이면 죽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땀과 피로 젖은 옷을 입고 이 추위에 노출되면 은신처 없이는 3시간 안에 죽습니다. 여기서 까마귀 밥이 되어 영원한 얼음 조각으로 남고 싶습니까? 아니면 살아서 내 면상에 욕이라도 퍼붓고 싶습니까? 그의 거친 말은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 캐서린의 생존 본능을 깨웠습니다.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살아서 상관 모독죄로 당신을 군사재판에 넘겨버릴 거야. 좋아, 그 증오심을 연료 삼아 걸으십시오. 두 사람은 다시 움직였습니다. 도지는 인간 제설기처럼 앞장서서 눈길을 뚫었습니다. 캐서린은 그의 넓은 등판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그가 자신의 바람막이가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독서를 내뱉지만 그의 모든 행동은 그녀를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도진이 주먹을 들어 정지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는 털썩 주저앉으며 캐서린에게 조용히 하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눈보라 소리 사이로 이질적인 소음이 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하고 규칙적인 모터 소리, 바람 소리도 짐승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드론이다. 도진이 속삭이며 어두운 하늘을 훑었습니다. 사냥꾼이 붙었어. 머리 위 나무 꼭대기 사이로 붉은 레이저 불빛이 훑고 지나갔습니다. 도진은 순식간에 캐서린을 덮쳐 눈밭에 깔아뭉개고는 하얀 위장용 판초 우위를 두 사람 위로 덮었었습니다. 그의 천이 그녀를 감쌌지만 이번엔 숨막히는 긴장감이 함께였습니다. 그의 심장이 그녀의 등에 맞닿아 쿵쿵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붉은 불빛이 그들이 숨은 곳을 의심스러운 듯 잠시 머물다 사라졌습니다. 아직 들키진 않았어. 도진이 귓가에 쉰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노맨들은 이 구역을 알고 있어. 산책은 끝났습니다. 대위, 이제부턴 사신과의 달리기 경주입니다. 도진이 일어나려는 순간 그는 멈칫했습니다. 캐서린의 눈앞, 하얀 눈 위에 선명한 붉은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얼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피는 그의 옆구리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당신 다쳤군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캐서린은 도진의 왼쪽 옆구리를 뚫어져라 쳐다보았습니다. 방한복 위로 검붉은 피가 배어 나와 흉측하게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기체 파편입니다. 도진은 아무렇지 않은 듯 상처 부위를 손으로 가리며 일어섰습니다. 스친 겁니다. 신경 쓰지 마십시오. 스쳤다고요. 피를 저렇게 흘리는데 캐서린이 그의 손을 쳐냈습니다. 의무 훈련을 받은 군인의 본능이 되살아났습니다. 보여줘요. 시간 없습니다. 도진이 그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정찰 드론이 떴다는 건 지상 추격조가 방영 2km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놈들은 스노우울프입니다. 극지방 전문 용병들이죠. 놈들은 포로를 잡지 않습니다. 목만 가져갈 뿐이지. 그는 등을 돌려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다리를 저는 게 역력했습니다. 캐서린은 복잡한 감정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남자는 방금 자신을 구하려다 다쳤음에도 피가 빠져나가는 몸을 이끌고 강한 척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요. 캐서린이 달려가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현장 최고 선임 장교로서 명령합니다. 멈추고 응급처치받아요. 당신이 쓰러지면 나도 죽어요. 지금 둘의 목숨을 걸고 도박할 셈입니까? 도지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눈동자에 놀라움이 스치더니 이내 조소로 바뀌었습니다. 지휘관, 이 구석진 설산에서 계급장은 당신을 못 구해줍니다. 하지만 그가 한숨을 내쉬며 바위의 등을 기댔습니다. 맞는 말이군. 내가 죽으면 당신은 늑대밥이 될 테니. 그가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5cm가 넘는 날카로운 금속 파편이 옆구리 깊숙이 박혀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녀는 재빨리 개인 응급 키트 IFAK를 꺼냈습니다. 추위로 손이 떨렸지만 동작은 빨랐습니다. 좀 아플 거예요. 그녀는 아까 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주었습니다.
어서 해. 도진은 마른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꽉 깨물었습니다. 캐서린이 파편을 뽑아냈습니다. 피가 솟구쳤습니다. 으윽. 도진이 모글대를 울리며 짐승 같은 신음을 삼켰습니다. 식은땀이 눈 녹은 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지혈가루를 쏟아붓고 붕대를 단단히 감았습니다. 됐어요. 캐서린이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 남자의 뜨거운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얼음 지옥과는 대조적인 생명의 뜨거움이었습니다. 갈 수 있겠습니까? 도진이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피유. 캐서린의 머리, 바로 옆 나무줄기에 총알이 박히며 나무 껍질이 얼굴로 튀었습니다. 엎드려. 도진이 소리치며 캐서린을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기관총 소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눈밭이 벌집처럼 튀어올랐습니다. 어두운 숲속, 하얀 설상 위장복을 입은 그림자들이 유령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스노우 울프가 도착한 것입니다. 뛰어 저 2시 방향. 절벽 쪽으로 도진이 권총 피치시우이그로 응사하며 달려드는 그림자 하나를 쓰러뜨리고는 캐서린의 손목을 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이 발을 헛디디며 쓰러졌습니다. 오른쪽 발목에 격통이 밀려왔습니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두고 가요. 당신 부상으론 날 못 데려가요. 그녀가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그녀를 단숨에 어깨에 둘러 맸습니다. 옆구리 상처가 터져 피가 배어나왔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는 동료를 버리지 않아. 그게 7법7의 규칙이다.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 위에 선명한 핏자국을 남긴 채 죽음의 추격전을 이어갔습니다. 눈보라는 이제 모든 생명체를 집어삼킬 듯 흉포해졌습니다. 시야는 제로 0, 적의 총소리는 바람소리에 묻혔지만 추위는 1분 1초마다 그들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도진이 비틀거리다 바위 틈 사이에 있는 좁은 동굴 입구로 쓰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은신처였습니다. 그는 캐서린을 내려놓고 남은 힘을 짜내 바위와 나뭇가지로 입구를 막았습니다. 어둠이 내려 앉았습니다. 좁은 공간엔 두 남녀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너무 추워요. 캐서린이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이가 딱딱 부딪히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진이 낡은 지포 라이터를 켰습니다. 미약한 불빛 아래 비친 캐서린의 상태는 심각했습니다. 입술은 보랏빛이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저천증 헤이포테르미아이 시작된 것입니다. 젖은 옷이 그녀를 죽이고 있었습니다. 대위, 내 말 들립니까? 도진이 뺨을 때려보았지만 그녀의 피부는 얼음장 같았습니다. 졸려 자고 싶어. 캐서린이 중얼거리며 눈을 감으려 했습니다. 자면 죽어 정신 차려. 이 도진이 고함쳤습니다. 저천증 2단계. 당장 천을 올리지 않으면 심정지가 올 상황이었습니다. 뗄감도, 침낭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사람을 살릴 유일한 방법은 가장 원초적이고도 난감한 생존 수칙뿐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천공유. 도진은 이를 악물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는 겉옷을 벗고 안에 입은 스웨터까지 벗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짓이에요? 캐서린이 약하게 저항하며 밀어내려 했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지마, 만지지마. 닥치고 가만히 있어 살고 싶으면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옷을 벗는 그 역시 살을 애는 추위에 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젖은 캐서린의 상의를 벗겨냈습니다. 그녀가 수치심과 추위로 몸을 웅크렸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거대하고 단단하며 뜨거운 남자의 몸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도진은 그녀를 품에 안고 유일하게 남은 비상용 은박 담요를 둘러썼습니다. 살과 살이 맞닿았습니다. 욕정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처절한 생존 본능뿐이었습니다. 캐서린은 도진의 넓은 가슴 근육이 자신의 등에 밀착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거친 손이 그녀의 팔과 어깨를 강하게 문지르며 혈액순환을 도왔습니다. 숨 쉬어 깊게 들이마셔. 도진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이 목덜미에 닿자 전율이 일었습니다. 서서히 캐서린의 떨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이 남자의 천이 기적처럼 그녀를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올리고 있었습니다. 좁은 어둠 속 귓가에 들리는 그의 심장박동은 강하고 규칙적이었습니다. 피 비린내와 남자의 땀 냄새가 섞인 채취가 묘한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어째서? 캐서린이 떨림이 잦아든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째서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을 위해 목숨까지 거는 거죠? 도진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를 아는 팔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신이 내 임무니까.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눈밭에서 누군가 죽는 걸 보는 건 이제 지긋지긋하거든. 이 말끝에 묻어나는 깊은 슬픔을 캐서린은 아직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의 품으로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오만한 대위는 자신이 작고 연약한 존재임을, 그리고 누군가의 보호가 절실함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일 뿐이었습니다. 동굴 밖, 늑대들의 울음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으니까요. 바위 틈으로 스며든 희미한 아침 햇살이 캐서린을 깨웠습니다. 눈보라는 멈췄고 세상은 소름 끼치게 고요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여전히 도진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따뜻했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캐서린은 조심스럽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은박 담요가 흘러내리자 도진의 등판이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등이 아니었습니다. 어제 입은 파편 상처 외에도 등 전체가 채찍 자국, 칼 자국, 총상 흉터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마치 고문이라도 당한 듯한 끔찍한 흉터들. 더 심각한 건 옆구리였습니다. 붕대는 이미 붉은 피와 노란 고름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그는 밤새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그녀가 깰까봐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보 같은 사람? 캐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자신을 난로 삼아 곤히 자는 동안 이 남자는 고통을 견디고 있었습니다. 동정하는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도진이 눈을 떴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서둘러 옷을 입으며 흉터를 가렸습니다. 가야 합니다. 눈이 그쳤으니 놈들이 흔적을 쫓을 겁니다. 캐서린은 말없이 짐을 챙겼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도진에게 다가가 어깨를 내밀었습니다. 기대요. 혼자 갈 수 있습니다. 고집 좀 그만 부려요. 박상사? 캐서린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푸른 눈동자가 이글거렸습니다. 당신은 괴물이지 신이 아니라고요? 내 어깨 잡아요. 안 그러면 남은 다리 한쪽도 쏴버려서 기어가게 만들 테니까. 도진이 멈칫하더니 피식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위님. 무거워도 불평하지 마십시오. 두 사람은 서로를 부축하며 동굴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앞에는 50m 높이의 깎아지른 듯한 빙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추격자를 따돌리고 집결지로 가려면 저곳을 넘어야만 했습니다. 저길 올라가야 한다고요? 캐서린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퇴로는 없습니다. 도진이 배낭에서 로프를 꺼냈습니다. 내가 먼저 올라가서 확보하겠습니다. 뒤따라 오십시오. 부상당한 몸이었지만 도진의 등반 실력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면서도 미끄러운 바위 틈을 찾아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중간쯤 올랐을 때 그가 딛고 있던 얼음이 부서졌습니다. 콰직 도진의 발이 미끄러지며 한 손으로 날카로운 바위 끝을 잡고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옆구리 상처가 터져 피가 뚝뚝 떨어져 아래에 있는 캐서린의 얼굴 위로 떨어졌습니다. 도진, 캐서린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위 보지마줄 꽉 잡아 도진이 포효했습니다. 목에 핏대가 섰습니다. 그는 초인적인 힘으로 살이 찢어지는 고통을 씹어삼키며
몸을 끌어올렸습니다. 간신히 절벽 위에 도착해 숨을 고르던 찰나 도진이 갑자기 캐서린의 입을 틀어막고 눈밭에 머리를 쳐박았습니다. 절벽 아래 그들이 방금 떠난 곳에 흰색 위장복을 입은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선두의 선거구의 남자는 한쪽 눈이 기계의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쌍강형으로 절벽 위를 훑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남긴 로프를 발견한 것입니다. 놈들이 로프를 봤어. 우리가 위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도진이 속삭이며 권총을 겨눴지만 사거리 밖이었습니다. 뛰어야 해요. 캐서린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잠깐. 도진이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앞쪽의 평평한 설원을 훑었습니다. 저길 보십시오. 눈이 쌓인 모양이 너무 규칙적입니다. 캐서린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부자연스럽게 솟아오른 작은 눈 언덕들, 공병장교로서의 직감이 경보를 울렸습니다. 지뢰밭이군요. 그녀의 목덜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오래된 방어선이에요. 대인지뢰 M14나 M16. 눈에 덮여 있어서 건드리기만 해도 터질 겁니다. 뒤에는 절벽과 용병들, 앞에는 죽음의 지뢰밭, 도간에 든 쥐신새였습니다. 내가 앞장설게요. 캐서린이 대검을 꺼냈습니다. 이건 내 전공이에요. 뇌관의 위치를 느낄 수 있어요. 처음으로 도진이 뒤로 물러나 그녀에게 지휘권을 넘겼습니다. 캐서린은 눈밭을 기어가며 1인치씩 땅을 찔러보았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콧등에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사신과의 도박이었습니다. 3분의 2쯤 건넜을 때였습니다. 딸칵, 작은 금소금. 고요한 서러원에서는 천둥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진이 멈췄습니다. 그의 왼쪽 발밑에서 불길한 감각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캐서린. 그의 목소리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계속 가. 뭘 밟았어요? 캐서린이 획 돌아보았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M6 도약 지뢰입니다. 발을 떼면 허리 높이로 튀어올라 공중 폭발합니다. 살상 반경 30m, 당장 뛰어. 내가 누르고 있을 테니까. 미쳤어요. 절대 안 가요. 캐서린이 그에게 달려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미친 듯이 도진의 군화 주변 눈을 파헤쳤습니다. 녹슨 지뢰가 드러났지만 신관은 여전히 번쩍이고 있었습니다. 해체 못합니다. 너무 낡아서 안전장치가 언제 풀릴지 모릅니다. 도진이 처음으로 애원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제발 가십시오. 죽는 건 한 명으로 족합니다. 닥쳐요. 캐서린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지뢰 위를 적셨습니다. 당신이 날 3번이나 구했어. 이번엔 내 차례야. 이게 터지면 같이 죽는 거야. 그녀는 금발머리에서 얇은 실핀을 뽑아냈습니다. 와인잔을 들던 우아한 손가락이. 이제는 목숨을 건 정교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핀을 안전핀 구멍에 끼워 넣어야 했습니다. 날 믿어요, 도진. 제발.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도진은 발밑에 엎드린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오만했던 공주님이 흙투성이가 되어 자신의 목숨을 구하려 떨고 있었습니다. 7071의 괴물이라 불리던 심장이 난생 처음 격렬하게 요동쳤습니다. 알겠다. 믿지. 캐서린은 숨을 멈춰졌습니다. 핀을 구멍으로 밀어들어 넣었습니다. 손이 미미미미만 미끄러져도 끝장입니다. 찰칵. 안전핀이 들어갔습니다. 캐서린이 뒤로 나자빠지며 거친 숨을 토해냈습니다. 발 천천히 떼요. 도진이 발을 뗐습니다. 지뢰는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신을 이겼습니다. 도진은 즉시 캐서린을 일으켜 세워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절벽 쪽에서 사냥개들이 짖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뛰어. 그들은 남은 지뢰밭을 미친 듯이 질주해 숲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총알이 머리 위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경사면을 따라 구르고 미끄러지며 숲 깊은 곳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어둠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용병들만이 아니었습니다.
도진의 피냄새가 숲의 진짜 주인들을 깨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푸른 안광들이 하나둘 켜졌습니다. 야생 늑대 무리였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놈들은 끈질기게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총 쏘지 마십시오. 위치가 노출됩니다. 도진이 단검을 뽑아 들고 캐서린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굵은 나뭇가지에 붕대를 감고 캐서린의 수통에 남은 위스키를 부어 횃불을 만들었습니다. 횃불 들고 내 등 뒤에 붙으십시오. 5마리 정도 되는 늑대떼가 이를 드러냈습니다. 회색 털을 가진 거대한 우두머리가 도진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도진은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두꺼운 옷으로 감싼 팔을 내어주어 늑대에게 물리게 한 뒤 반대 손으로 단검을 놈의 목에 꽂아 넣었습니다. 뜨거운 피가 솟구쳤습니다. 도진의 잔혹하고 망설임 없는 살수에 나머지 늑대들이 주춤했습니다. 그가 짐승보다 더 끔찍한 포효를 내질렀습니다. 지금 이 구역의 우두머리 늑대는 바로 그였습니다. 늑대들은 겁을 먹고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리자 도진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옆구리 상처가 터지고 늑대에게 물린 팔까지 한 개였습니다. 도진 정신 차려요. 캐서린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그의 몸이 불덩이 같았습니다. 상처가 감염된 것입니다. 707의 괴물이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이제 역할이 바뀌었습니다. 무거운 짐이라곤 들어본 적 없던 재벌가 딸 캐서린이 나뭇가지로 만든 썰매에 도진을 싣고 끌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혼수 상태였습니다. 고열 속에서 그는 더 이상 강철 같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헛소리를 하며 누군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수연아, 가지마. 날 두고 가지마. 썰매를 끌던 캐서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수연 누구일까? 옛 연인, 여동생 괴물이라 불리던 남자의 내면에 찢겨진 상처와 아픔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 여기 있어요, 도진. 당신 안 버려요? 캐서린이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는 큰 나무 옹기구멍을 찾아 그를 눕혔습니다. 깨끗한 눈으로 열을 식히고 자신의 옷을 찢어 늑대에게 물린 상처를 싸맸습니다. 더 이상 오만한 캣데위는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려는 처절한 여자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새 도진이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캐서린은 망설임 없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자신의 천으로 그를 진정시켰습니다. 살아야 해요. 당신 나한테 목숨 빚졌잖아. 갚아야지. 응, 그녀가 흐느꼈습니다. 새벽녘, 열이 조금 내렸습니다. 도진이 눈을 떴습니다. 힘은 없었지만 의식은 돌아왔습니다. 옆에서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쪽잠이 든 캐서린이 보였습니다. 그는 손을 들어 흙투성이가 된 그녀의 뺨을 만지려다 피 묻은 자신의 손을 보고 멈칫했습니다. 더러운 손으로 만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캐서린이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물러나려는 그의 손을 잡아 자신의 뺨에 갖다 댔습니다. 피하지 마요. 따뜻하니까. 차가운 설원 한가운데서 꺼질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이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머리 위로 적의 헬기 소리가 다시금 평온을 깨뜨렸습니다. 전방의 인공 구조물입니다. 도진이 쌍강경을 들었습니다. 몸은 부서질 것 같았지만 정신력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냉전 시대에 쓰이다 버려진 낡은 군사 관측소 지피였습니다. 절벽 끝에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지만 두꺼운 콘크리트 벽은 훌륭한 요새였습니다. 들어가죠. 무기나 발전기가 있을지 모릅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가득했지만 예상대로 낡은 통조림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먹을 수 있는 과 무엇보다 귀중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낡은 탄약 상자와 녹이 좀 세울었지만 작동하는 AK-47 소총 몇 전기였습니다. 빙고! 캐서린이 구급 상자를 발견하고 환호했습니다. 그녀는 즉시 도진에게 고단히 항생제를 주사했습니다. 방어 태세를 갖추자마자 스노우 울프가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엔 은밀한 추격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이었습니다. 타탕타다당 좁은 공간에서 총성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도진과 캐서린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도진은 정문을 막아서고 들어오는 놈들을 족족 쓰러뜨렸습니다. 캐서린은 감시탑으로 올라가 노획한 저격총으로 벽을 넘는 놈들을 쏘아 떨어뜨렸습니다. 센시 방향 수류탄 캐서린이 외쳤습니다. 도진은 반사적으로 개머리판을 휘둘러 날아온 수류탄을 야구공 치듯 쳐냈습니다. 콱광 폭발에 적 2명이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적의 수가 너무 많았습니다. 탄약이 바닥나고 있었습니다. 탄창 2개 남았다. 도진이 땀범벅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난 5발 남았어요. 캐서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은 구석으로 몰렸습니다. 용접기로 철문을 녹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적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철문이 뜯겨 나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도진은 캐서린을 안쪽에 작은 통신실로 밀어넣고 문을 잠갔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2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렸습니다. 밖에서는 놈들의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끝이군. 도진이 씁쓸하게 웃으며 권총의 마지막 총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총을 캐서린에게 건넸습니다. 이 한 발은 당신 몫입니다. 놈들에게 생포당하지 마십시오. 여자가 잡히면 어떤 꼴을 당하는지 알잖습니까? 캐서린은 총을 받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총을 바라보다가 도진을 보았습니다. 갑자기 그녀는 총을 던져버리고 도진에게 달려들어 입을 맞췄습니다. 이대로 죽긴 싫어. 당신한테 말도 못하고 죽는 건 싫어. 피냄새와 눈물 맛이 섞인 격렬한 키스였습니다. 도진은 잠시 굳어 있다가 이내 그녀를 부서질 듯 껴안고 거칠게 응했습니다. 어두운 방, 적들에게 포위된 상황, 계급도 국적도 사라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서로를 갈구하는 한 남자와 여자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랑해, 캣. 도진이 그녀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습니다. 너무 늦게 말해서 미안하다. 안 늦었어. 우린 같이 죽을 거니까. 캐서린이 울먹였습니다. 아니. 도진이 그녀를 떼어냈습니다. 눈빛이 다시 강인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꺼내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추락한 드론에서 회수한 데이터였습니다. 넌 살아야 해. 이 데이터가 우리가 여기 있는 이유야. 그리고 네가 내가 싸워야 할 이유다. 그는 바닥구석의 좁은 환기구를 가리켰습니다. 저건 뒤쪽 절벽으로 연결된다. 내 덩치로 못 나가지만 넌 갈 수 있어. 가라. 싫어, 안 가. 당장 가. 도진이 고함치며 그녀를 환기구 쪽으로 밀쳤습니다. 내가 놈들을 막겠다. 살아서 돌아가. 가서 이 이야기를 전해. 이게 내 마지막 명령이다. 이 통신실 문이 부서졌습니다. 도진은 뒤로 돌아 AK 소총을 집어들고 짐승처럼 뛰쳐나갔습니다. 그의 총소리가 캐서린의 오열을 덮어버렸습니다. 캐서린은 좁은 환기구를 기어가며 눈물로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총소리와 도진의 고함소리가 귓가에 쟁쟁했습니다. 와라, 이 개자식들아, 내가 707의 박도진이다. 그가 모든 화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고 있었습니다. 목숨을 불태워 그녀에게 1분 1초를 벌어주고 있었습니다. 캐서린이 뒤쪽 절벽 비탈로 기어 나왔습니다. 관측소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총소리가 점점 뜸해지더니 이내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안 돼, 도진? 그녀는 무릎을 꿇고 무너져 내렸습니다.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손에 쥐어진 메모리 카드가 그녀를 찔렀습니다. 그의 희생을 개죽음으로 만들 순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습니다. 슬픔이 거친 자리에 지독한 증오와 살기가 들어찼습니다. 그녀는 집결지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서 반드시 돌아와 놈들을 쓸어버리겠다고 다짐하며 관측소 안 도진은 벽에 기대어 있었습니다.
온몸이 총상으로 벌집이 되어 피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주위엔 적어도 10구의 시체가 널려 있었습니다. 총알은 다 떨어졌고 그는 마지막 단검을 쥐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의안을 낀 적에 대장이 들어와 참혹한 현장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그는 죽어가면서도 칼을 놓지 않는 도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짜 괴물 새끼군. 7곱곱7. 그가 권총을 겨눠들었습니다. 그 여자 어디 갔지? 도진은 피를 토하며 비릿하게 웃었습니다. 집에 갔다. 멍청한 놈들아. 탕! 총알은 도진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적대장의 뒤통수가 터지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도진은 흐릿해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깨진 창문 너머로 스노모빌 한 대가 미친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위엔 휘날리는 금발머리의 작은 체구가 보였습니다. 캐서린.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캐서린은 집결지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산을 내려가던 정찰조를 기습해 스노모빌과 중기관총을 탈취했습니다. 고개 숙여. 이 바보야. 그녀가 소리치며 스노모빌로 무너진 벽을 들이받고 실내로 돌진했습니다. 그녀는 기관총을 난사했습니다. 연인을 잃을 뻔한 여자의 분노는 폭탄보다 무서웠습니다. 잔당들은 혼비백산하며 쓰러졌습니다. 캐서린이 뛰어내려 도진을 부축했습니다. 너 미쳤어? 왜 돌아왔어? 도진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지만 그의 눈엔 안도와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영수증을 안 끊어줬잖아. 캐서린이 울면서 웃었습니다. 한 번 구해줬으니 빚진 거고 이제 또 빚졌으니 평생 갚아도 모자라. 그녀는 그를 스노모빌 뒷좌석에 태웠습니다. 꽉 잡아요. 같이 집에 가는 거야? 스노모빌이 굉음을 내며 산비탈을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뒤쪽 하늘에서 적의 공격 헬기가 나타났습니다. 미사일 낙원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다른 길, 앞은 첫 낭떠러지, 아래는 녹고 있는 유빙이 떠다니는 강이었습니다. 뒤에선 헬기가 기관포를 쏘아대고 있었습니다. 길이 없어 캐서린이 소리쳤습니다. 총알이 스노모빌 옆을 때렸습니다. 아니, 길은 있어. 도진이 절벽 아래를 보았습니다. 뛴다. 뭐라고요? 이 높이면 물에 떨어져도 죽어요.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야. 낙하산이야. 도진이 스노모빌 뒤에 매달린 비상용 낙하산, 드래그 슈트를 가리켰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낙과 까나. 도진이 소리쳤습니다. 그는 캐서린의 하네스를 자신의 몸에 단단히 결속했습니다. 스노모빌이 절벽 끝을 차고 허공으로 날아올랐습니다. 뒤이어 헬기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스노모빌을 강타했습니다. 쾅! 폭발의 충격파가 그들을 아래로 밀어냈습니다. 도진은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렸다가 낙하산 줄을 당겼습니다. 탁! 낙하산이 펴지며 두 사람의 몸이 거칠게 낚아채졌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몸을 쿠션 삼아 캐서린을 감싸 안고 차가운 강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 서울 국군수도병원. 창밖에는 벚꽃이 핀 운처럼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도진은 휠체어에 앉아 봄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5번의 대수술. 기적적으로 목숨은 건져졌지만 다리는 긴 재활이 필요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캐서린이 들어왔습니다. 군복 대신 화사한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전역했습니다. 안녕, 상사님.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야 하나? 그녀가 싱긋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서방님이라고 부르십시오. 그게 더 듣기 좋습니다. 도진이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꿈깨요. 당신 아직 나한테 빚 다 못 갚았어. 캐서린이 허리를 숙여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평생 옆에서 갚게 해줄게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폭풍 우 같았던 지난날의 공포는 사라지고 따스한 봄날의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총성은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사랑뿐이었습니다. 7607의 괴물과 오만한 여군장교의 전쟁 같은 생존기는 끝났지만 그들의 전설적인 사랑 이야기는 특수부대원들 사이에서 영원히 회자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